안녕하세요. 산업시크릿 시청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사의 사용에 맞는 마케팅 지원 사업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지원 사업은 여러 기관들 다 합치면 한 219개 정도 됩니다. 이 사업들을 무조건 모든 자기 회사에서 다 사업을 이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자사의 마케팅 역량을 진단하고 역량 수준에 맞게끔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선적으로 처음 해외 시장 진출을 한 번도 해본 적 있고 이제 처음 출발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마케팅 기반 환경을 조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마케팅 기반 환경 조성이란 뭐냐면 기본적으로 자사의 홈페이지, 우선 영문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해외 검색 엔진 마케팅 사업을 이용해서 검색 엔진 통해서 자사의 사이트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자사의 외국 해외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브랜드하고 제품에 대한 포장 디자인, 그 다음에 안내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이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는 해외 시장 진출할 때 바이어들과 이야기 첫 시작부터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브랜드 개발 이 사업에서 자사에 맞는 포장 디자인도 마련하고 그리고 브로셔도 만들고 회사 소개 자료도 같이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면 글로벌 무역 사이트를 활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 온라인 무역관을 통해서 상품 페이지를 만들고요. 실제 그 통해서 어느 나라, 어느 바이어들이 우리 회사 제품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한번 파악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이때 많이들 상품 페이지를 올려놨을 때 많이들 경험하는 게 무엇이 있냐면 바이어들 통해서 오퍼들이 많이 오게 됩니다. 이때 해외 바이어들이 아주 가장 큰 것처럼 문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제품들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이때 무조건 보내기보다는 시제품 요구하는 것 자체에도 어떤 지불을 요구하게 되거나 아니면 신중하게 그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하고 거래를 처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케팅 기반이 조성이 되면 그 다음에 시장 설정인데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소기업에서는 어떤 자금이나 인력이나 역량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시장, 모든 시장을 다 타겟을 하기보다는 한 개 내지 두 개의 시장을 결정하고 거기에 선택과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아시아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라든가 아니면 아시아 시장에만 집중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안입니다. 모든 시장에서 같이 시장 진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따른 인력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정 시장을 선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시장에 대해서 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 시장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코트라의 무역관이나 중진공의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그 시장에 대해서 활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각 기업에 대해서 FTA 체결한 국가인 경우에는 우리 회사 제품이 어떤 원산지 인지 검증이라든가 관련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교육이나 컨설팅을 받고 그 시장에 대비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 마케팅 기반하고 시장 설정이 됐다면 거래선 발굴을 위해서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표적인 게 무역 사절단과 해외 전시회, 수출 상담회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무역 사절단에 나가는 나라들의 차이가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그 전해 한 12월이나 이때쯤 내가 해당 권역의 지자체에 어떤 지역들을 무역사절단에 나가는지, 전시회는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살펴보고 자기 선정된 진출하고자 하는 나라에 사절단이 있다면 미리 준비를 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마케팅 기반하고 시장 설정, 그 다음에 거래선 발굴에 이 기본적인 것들이 좀 세팅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현지 정착에 관련된 사업들인데 그거는 수출 인큐베이터나 해외 지사 사업입니다. 이때도
해외 시장 진출하고 있는 시장에서 확대를 하기 위해서 자사 인력들을 파견하고 사무실 개설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이전에 우선 수출 인큐베이터나 지사 사업들을 이용함으로써 좀 더 시간과 인력을 좀 절감한 상태에서 그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처음 수출하는 경우 바이어 발굴이 가장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케팅 기반 환경이 조성이 된 다음에 바이어 발굴이 시작되는 겁니다. 마케팅 기반 환경 구축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기본적으로 회사 소개서, 그 다음에 제품 소개서, 홈페이지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고요. 더 좋다면 인력까지도 확보한 상태에서 바이어 발굴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에 바이어 발굴할 때 여러 시장을 진출 생각하기보다는 타겟으로 한 시장 1개 내지 2개 정도 지역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결정이 됐다면 코트라의 무역관이나 중진공의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외 시장에 대한 바이어에 대한 바이어 리스트하고 관련 정보들을 수집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시장이 어떻게 유통시장이 구축되어 있고 어떤 바이어들이 있고 경쟁사들이 누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우리가 어느 유통 채널을 통해서 진출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바이어하고 접촉해야 할 것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와 동시에 전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한번 해외 시장에 나가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무역 사절단이나 전시회를 활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표 시장에서의 해외 현지에서 마케팅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기본 마케팅 기본이 조성이 되고 시장도 설정이 되고 초기 시장 침투에서 일정 정도 매출액이 발생했다면 본격적으로 시장 확대를 하기 위한 방법인데요. 이때 바로 지사를 설립하게 되면 비용이나 인력에 대한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권해주고 싶은 거는 중진공의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이나 코트라의 해외 지사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중진공의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 같은 경우는 해외 현지에 자사 인력을 직접 파견해서 사무 공간을 제공하는데요. 이때는 나라별로 사무소를 저희가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업무를 보고 바이어와 접촉하게 되고 법적이나 마케팅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실제 자사가 이런 것들을 자비화할 때하고 수출 인큐베이터 활용할 때는 상당한 비용 차이가 있고 여러 마케팅 활동하는 데서 상당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은 상당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직접 직원을 파견하거나 아니면 유통시장에서 물건을 어떤 마케팅 활동하기 어렵다면 중진공의 민간 네트워크 활용 사업을 활용하는 것도 가장 중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 진출 단계별로 마케팅 지원 사업에 대해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자사의 마케팅 기반 환경을 조성하게 되고요. 어느 시장에 진출하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 전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한 상태에서 지원 사업들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한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3년에서 5년 정도 시간을 가지고 해외 시장 진출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